네, 사이미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최근에 문서 제공 서비스를 시작한 이혁주 대표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국내나 해외로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국어로 번역하고 인증하고 아포스티브까지 서비스를 하는 서밋 글로벌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이혁주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해외 고졸 수시 또 정교육과정 해외 위수 외국인 전형 서류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거든요. 네. 폭발이에요, 폭발. 6천회 조회수. 와, 엄청난데. 그래서 무슨 댓글이 그렇게 많이 달리고 그리고 또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학원으로 막 문의 오고 막 그래서 그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답변을 이제 다 드리기는 드렸는데 몇몇 분들한테는 바빠가지고 좀 다 전달을 좀 못했어요. 문서 제공 그 부분 거 사실은 좀 제가 좀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런 비즈니스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혹시 전공이 무슨 뭐 이렇게 정보 처리 뭐 아니면은 뭐 문헌 정보 뭐 이런 쪽이신가요? 아닙니다. 네, 저는 이제 좀 딱딱한 법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이제 법률사무소를 같이 운영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운영을 해요? 네. 그럼 뭐 변호사들을 고용하고 뭐.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로펌 하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는 따로 있고요. 네네. 그 밑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네네네. 예. 뭔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재미 많이 없습니다. 재미있는 건 해보신 건 없어요? 아무래도 먹는 게 좀 재밌잖아요. 네네네네네. 벌써 한 13, 14년 된 것 같은데 네. 밀키트라는 용어가 없을 때 그때 네. 이제 반조리 식품이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반조리 식품. 예, 네. 그때 네. 이제 스타트업을 친구들과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 밀키트 스타트업. 네네. 네. 그거 코로나 때 대박 치지 않았어요, 근데? 네. 그때까지 못 버텼죠. 그거를 너무 빨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 5년 전에 하셨지, 왜 10년 그 전에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이제 있었고요. 네네. 근데 주변에서는 뭐 그때는 이제 그 국배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되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네네네. 이렇게 이제 박싱하고 뭐 이렇게 해서 직접 딱 이렇게 시제품을 보여주니까 이거 괜찮네. 좋죠, 반응이 요새. 있었죠. 저도 밀키트 간혹 이렇게 줌내서 못 네. 보내요. 근데 음식 쪽이 참 힘듭니다. 퀄리티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앞서 나가셔서 그래요. 저거 나 처음에 용어도 몰랐어요. 그래서 밀키트가 저거 군대에서 먹는 건가. 그래서 밀리추리 키트. 네네네. 뭔지 알고 봤더니 식사도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키트. 그 참 좋은 건데. 뭐 밀키트는 어쨌든 간에 그럼 좀 너무 오랜 옛날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뭐 일은 또 안 하시고 법률사무소랑 밀키트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 문서 제공 서비스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문서 제공 서비스 직전에는 어떤 화물, 짐이 네네. 이제 이걸 날라줄 트럭을 찾아야 되는데 네네네. 둘간을 이제 매칭해주는 트럭킹 서비스를 그건 완전 혁신인데? 그렇죠. 그것도 이제 그 저기잖아요. 카카오 택시 했던 방식. 네, 정확하죠. 저희가 이제 그거를 투자자한테 저희를 쉽게 뭐라고 설명을 할까 하다가 시작을 카카오 트럭이라는 말을 썼어요. 전혀 그게 용어가 있는 건 아닌데. 네네네네. 야, 그러면은 뭐 많은 뭐 부분 걸 했는데 그게 지금 아까 방금 트럭킹 서비스라 그랬나요? 트래킹이 아니라 트럭킹. 네네네. 완전히 다릅니다. 트럭을 트래킹 추적해주는 트럭 트래킹 그래서 트럭킹인가요? 아니 그냥 트럭에다가 ING 붙었구나. 그냥 맞습니다. 트럭 사업. 네네. 네네네. 그 부분 거 화물연대에서 이렇게 굉장히 반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는데요. 왜 그분들에게 이제 일감이 붙는 거니까 뭐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화물연대가 집단 행동을 할 때는 네네네. 조금 저희가 이제 차량 수급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거 좀 대박 나지 않았어요? 뭐 운이 아주 좋아가지고 대기업에 매각을 하고요. 좀 쉬었습니다. 많이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예. 저 얘기해 주시죠. 그때 좀 투자 좀 하지. 예전에 투자하겠다고 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네네. 부인하고 상의를 하고 그때는 이제 상당량의 지분을 약속을 드렸었는데 부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뭐지 속된 말로 듣보잡이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회사에 투자나 했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아마 몇십억은 버셨을 거예요. 와, 아깝네. 네네. 자, 어쨌든 이 법률사무소 운영 경험도 계시고 밀키트라든지 또는 트럭킹 서비스 이런 스타트업도 하시고 그 다른 어떤 뭐 사업도 충분히 잘 하시고 또 법률적인 어떤 백그라운드도 갖고 계시니까 충분히 자신의 역량이 되리라고 보는데 그 많은 이제 그 분야가 있을 텐데 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번역 인증 관련 서비스를 이렇게 찾으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뭐 이전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좀 이제 쉬면서 생각하는 건 제가 불편한 걸 잘 못 참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는 워낙 이제 스타트업들도 많고 디지털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든 부분이 혁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번역
번역하고 인증 부분은 꽤나 이제 전통적인 영역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언어가 이제 다 다른 경우 이래로 계속 필요했던 일이니까. 근데 여전히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진 부분도 많고 사람 손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혁신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뭐 불편함을 좀 바꿔보고자 이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통번역 다 번역만 AI가 하는 게 아니라 통역도 네. 스마트폰에다가 맞아요. 심어주던데 보니까요. 뭐 통번역이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좀 사양 산업 아니에요? 필수 산업이죠. 필수 산업. 그러니까 필수 산업을 AI가 대체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관광을 간다거나 네, 네. 일상적인 그 글의 내용의 의미를 알 정도의 번역기는 뭐 괜찮습니다. 그쪽 이제 AI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쓸만하던데요. 예, 보니까. 예. 네네. 뭐 굉장히 성능이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전문적인 영역이나 이걸 예를 들어 최종적으로 무언가를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치면 네네. 이런 뭐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뭐 GPT나 뭐 제미나이, 뭐 라마 네네. 이런 LLM을 네네. 개발했다 해도 결국 그 손으로 네네. 사람 손을 거쳐서 서비스가 돼야 됩니다. 맞아요. 사실 보면은 아직도 우리 학생들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대학에 서류 제출할 때는 영어랑 그다음에 한국어 아닌 경우는 다 번역 공증을 해서 제출을 해야 네. 되는데 결국은 번역 공증이라는 게 그 번역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걸 또 공증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제대로 된 번역이어야 되고 그 AI가 그냥 헐루시네이션 네. 그렇죠. 이상하게 환각. 이상하게 번역해 버리면은 그거 누가 공증해 주겠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공증을 해야 되는 경우 이제 이 공증이 개념이 네네. 그 번역자의 자격을 대면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GPT를 돌려서 네네네. 공증 사무실에 가면 이제 그 가져간 사람이 또 번역 자격 있어라고 네. 이제 아. 뭐 학력 증빙이라든지 이런 네네네. 것들을 가져가야 되는데 일반 결국은 시민들은 번역자의 그 신원이 확인돼야지 공증을 해준다. 번역할 수 있는 자격이 확인이 돼요. 자격이 확인이 네, 돼야지. 네. 신분증 그냥 주민등록증은 안 되고요. 그렇죠. 보니까 번역할 수 있는 그 번역 네. 관련되는 그와 같은 부분에 자격이 있어야지.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네요. 예, 규정이 있습니다. 예. 네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번역 공증 이렇게 학생들 준비해왔냐. 그래서 이제 대학에 서류 제출할 때 보면은 결국은 번역 공증센터 가서 번역하고 또 공증 받아가지고 오고 또 이제 그 과정을 좀 되게 많이 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학생들의 한국 대학 모드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좀 모드가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최근 이런 이제 교육 관련 제출 서류에 있어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또 어떤 트렌드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교육 쪽이라서 당연히 학력에 관한 서류들은 필수적으로 그러고요. 이제 국내에 내거나 해외에 내거나 할 것 없이 뭐 학위기나 뭐 성적 증명서, 졸업 증명, 생활기록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고 그다음에 뭐 유학이니까 뭐 재정에 관련된 재정 보증서나 아니면 신분 증명, 그다음에 그 건강 검사 결과 뭐 이런 결과지 같은 경우도 필요하더라고요. 네. 사실 보면은 뭐 별의별 서류를 많이 요구해요. 힘드시죠? 아니 일반적으로는 뭐냐면은 그 이 졸업증명서, 트랜스크립트, 네. 성적증명서, 트랜스크립트, 졸업증명서 또는 디플로마.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학사실증명서, 네. 인롤먼트. 이 세 가지가 이제 필수 네네. 아포스틱 공증서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준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다른 활동 서류, 뭐 이런 부분들 거 이렇게 준비했는데 그 부분이 영어랑 한국어 아니면 또 다 번역 공증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제 그러한 불편함도 있고 최근에 또 놀라운 게 무슨 뭐 한국에서 한국 대학 가는데 학과들 중에 일부는 뭐 기본 증명서를 내라, 그 다음에 신용 증명서를 내라,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해외에서 한국 대학 가기 있고 한국에서 해외 대학 가기 유학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거꾸로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컨설팅을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문서. 네, 대한 문서 것들. 관련되는 거는 네. 이제 대학 지원, 또 대학 탐색, 그 다음에 지원 절차에 이제 그 관련되는 부분 거,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쓰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3세계 국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즈베키스탄이다.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 대학을 간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대학 오면은 되게 편하죠. 네. 근데 또 다른 대학을 간다. 다른 국가의 대학을 간다. 그러면은 우즈벡 언어를 그 해당 언어로 이렇게 번역해야 되잖아요. 또. 그렇죠. 이런 부분 거에 대해서도 좀 그 수요나 뭐 어떤 방향을 갖고서 또 문의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비스는 다 가능한데 그 뭐 한국어가 중간에 껴있는 경우가 아니라 이제 뭐 비영어에서 뭐 영어로 한다든지 영어에서 비영어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노트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공증을 하려고 하면 번역자의 자격이 필요한데 네네. 현재 이제 국내 번역자 기준으로 놓고 보면 비영어와 그다음에 영어를 동시에 자격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을 일단 한 번을 더 거칩니다. 네네. 그리고 해당 다른 언어를 이제 한국어로 그걸 다시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어쨌든 번역 작업이 일단 비용 두 번 들어가는. 그래서 네네. 두 번이기도 하고 네네. 영어가 아닌 언어는 또 이제 단가가 좀 비싸기도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네네. 많이 나오는 편이죠. 네.
그리고 대표님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외국인 전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본인도 학생 외국인이 있는데 그런 학생이 이제 한국 대학 갈 때 요구하는 게 뭐 출생증명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혼인관계증명서, 아니면은 또 이혼했으면은 이혼한 부분 것에 그 이혼했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래요. 네. 도대체 그런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특정 국가에는 그런 서류가 아예 없대요. 그렇죠. 없는 나라도 있고 뭐 미혼 증명서라는 이름으로 있는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혼인관계 증명서 안에 이제 이혼 가족관계 사실이 다 증명서나 우리는 뭐 기본 증명서 이 속에 이제 좀 네. 뭐 이렇게 명기가 돼 있는데 그게 없는 데가 있어가지고 세상에 그 이게 이제 이혼을 한 상태에서 친권과 양육권을 그 어머님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외국인이니까 그 학생이 고등학교 전에 부모님이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학생은 외국인 전형의 대상이 네.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혼했다는 것을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 국가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 대사관에 가서 네. 에피데빗이라고 해서 네네. 선서를 네. 에피데빗 선서에서 그 선서증을 그렇게 해서 제출한 사례도 있어요. 어. 야, 그래서 이게 이제 뭐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많잖아요. 정말 많죠. 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되는 서류 제출도 되게 많이 좀 요구하는 것 같고요. 서밋닷컴에서는 지금 어떤 부분 것을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 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뭐 저희 이제 홈페이지가 서밋닷컴인데 뭐 그냥 말 소리 나는 대로 이제 SSEOMIT.com이에요. 근데 이 서밋이 뭔가 이제 제출하다의 서밋과 그다음에 서밋, 예, 네, 이거랑, 그다음에 네. 최고봉을 뜻하는 서밋, 네, 오케이. 그 두 가지 약간 중의적인 의미인데 아. 이제 없는 단어로 이제 홈페이지 도메인을 잡았죠. 서밋 제출하는 서류에 네. 있어서는 서밋이네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정확히 제 의도대로 오. 해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근데 회사명은 좀 다르던데 보니까. 네, 그 서밋은 이제 네. 서비스 브랜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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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팩트엔지라고 네. 이제 베스트, 그다음에 네. 애큐러트, 그다음에 컨비니언트 한 네. 이제 트랜스레이션 앤 가이던스라고 해서 그걸 이제 줄여서 이제 이니셜만 따가지고 Fact and G. G, 예, 예. Fact and G. 오케이. 네. 그럼 다시 한번 FACT 어렵네요. F 베스트, fast. 네, A 애큐러 정확한, accurate. accurate, 네, Face 죄송합니다. accurate. 그다음에 C Convenient. convenient translation And and guidance. guidance. 예. 오케이. 멋좀 부려봤습니다. 오, 잘 지었는데요. Fact and G. 오, 로고는 멋있어요. 더 멋있습니다. 오, 로고 한번 편집해서 붙여주세요.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결국은 서밋에서는 그와 같은 다국어 번역 서비스도 하시고 또 번역 공증도 하고 아포스테이 공증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네, 저희가 아포스테이 다 공증 해드릴 수 부분도 하고 우리 학생들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어디를 이렇게 소개하는 거가 좀 부담스럽기 네, 때문에 이렇게 좀 알아보라고 하는데 꼭 끝까지 어디로 가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 사이비도 좀 홍보 좀 해야 되는데. 네네. 저희는 이제 원래는 이제 한국대학 입시 로컬 투 로컬 한국에서 한국대학 입시 부분 거는 뭐 기본적으로 각 팀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주로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투 로컬 해외 학생의 한국대학 가기. 거기 이제 예전에는 뭐 특례, 뭐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 3년 특례, 12년 특례 이랬는데 최근에는 해외 고졸에서 해외 고졸 수시 전형 그리고 또 특히 최근에는 외국인 전형들이 또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 모두 외국인인 학생 외국인이 한국대학 가기. 뭐 이런 프로그램을 좀 되게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는 이제 그러한 문의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와 같이 이제 글로벌 투 로컬 또 일부 이제 또 한국 대학이 안 맞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또 해외로 보내야 돼요. 그럼 로컬 투 글로벌 한국에서 해외 대학 가기. 그다음에 아니면 해외에서 아까 우즈벡 학생이 다른 외국으로 가는 거 글로벌 투 글로벌. 뭐 캐나다 학생이 한국 대학 말고 뭐 이렇게 바뀌는 거. 홍콩에서 아니면은 선전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국제학교 다니고 그 기준으로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싱가포르 국립대 또 난양공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노리는 학생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 또 글로벌 투 글로벌이에요. 그래서 좀 너무 진학 형태가 좀 다양해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서밋에서는 그러면은 여기 각각에 대한 문서들이 지금 다 필요한데 저희는 서밋에서 이런 부분 것을 주된 영업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줄 수 있을 것인지가 우선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공의 민원 문서에 대해서 번역과 인증 서비스를 이제 국내 최저 가격으로 서비스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AI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네. 22년도에 이제 GPT가 나오면서 AI 광풍이 불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런 NLP 자연어 쪽에서도 이제 LLM 바탕으로 모두 이제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 LLM을 기반으로 응용 서비스를 만든다거나. 네네. 근데 대표님 그 네. LLM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뭐죠? 좀 쉽게 좀 간단하게 일단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large Language language 모델. model. 예. 그래서 그 굉장히 방대한 양의 언어 데이터를 가지고 그 GPT 써보신 분들은 다 아실 네, 거긴 한데. 그게 이제 LLM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서비스가 GPT라는 그런 거죠. 그렇죠. GPT 안에는 이제 GPT 뭐 3.0, 뭐 4.0, 뭐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언어에 대한 뭐 빅데이터를 분석해주는 모델,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런 어떤 기반이 되는 그걸 보통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LLM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LLM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번역 응용 서비스를 많이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이랑 공공민원 문서에 대한 번역과 인증 서비스 부분 거, 이건 또 어떤 좀 차별화가 되나요? 일단은 이제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신 서류들이 뭐 공공문 서류도 있고 뭐 생활기록부도 있고 할 텐데 이런 게 이제 PDF나 이미지 파일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그냥 저에게 업로드가 되면 네. OCR이라고 하죠. 문자광학 환독 장치를 네네네. 통해서 텍스트를 텍스트를 추출하고 인식하죠. 네. 하고 이제 그것들이 1차적으로는 저희가 개발한 맞춤형 자동 번역 엔진을 통해서 1차가 이루어지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저희도 이제 통번역대학원 석사 출신들이 통대원 출신들. 네, 네네네. 굉장히 우수한 어떻게 보면 국내 최고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사후적인 휴먼 에디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역 품질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LLM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초벌 번역을 먼저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그 감수를 통해 가지고서 번역 공정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네.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그 AI가 하는 실수들, 네. 뭐 환각, 뭐 이런 부분들 거 충분히 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퀄리티 있는 이제 그러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 통번역 대학원 석사급의 그와 같은 고급 인력들이 네. 그 부분 것을 확인한다라고 했었을 때 네. 이 후면도 좀 궁금해요. LLM 기반의 그와 같은 번역을 했던 것이 거의 완벽한 수준 아니냐. 그러면은 그와 같은 통번역 대학원 이 석사 이상의 출신들의 휴먼 에디팅이 네. 많은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이 만든 LLM 자체의 결과값은 네네. 저희가 뭐 약간 블루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네네. 번역의 정확도에 대한 지수인데 아직도 한계가 좀 있죠. 그러면은 그게.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한 30점대예요. 그리고 그 표를 그대로 구현해내지 못해요. 형식 문서들이. 우리 흔히 말로 조악하네요. 네, 보고서란다. 조악한 거. 네네. 결국은 그러면은 휴먼 에디팅을 이제 필수적으로 하고 이제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서비스다. 이렇게 보면 좀 그렇죠. 그 LLM 자체를 또 저희가 맞춤형 자동 번역 엔진을 만들고 네네. 거기에는 이제 그 워드 딕셔너리라고 하죠. 네네. 그런거나 아니면 프롬프팅을 통해서 저희가 그 해당 문서에 맞게끔 저희가 네네. 엔진을 그 궁금한 게 LLM을 통해 가지고서 그 회사에서의 어떤 이 자동 번역 그 또 모듈링을 또 한 번 또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또 훈련시킨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것을 마지막으로 또 번역도 하고 감수도 이제 휴먼 에디팅 차원에서 하는 거고. 번역 품질은 걱정 안 해도 되나요? 네, 맞습니다. 완벽한가요?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문서들이 해외로 나가는 경우는 이제 국격하고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하고 있고요. 흔히 번역자는 반역자다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네. 저희는 그럼 테러 단체인가요? 번역자는 반역자다. 그 얘기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번역을 하는 그 순간 그 원래의 의미를 못 살려낸다. 한계가 있다는 그래서 거죠. 그 의미를 반역시킨다. 이제 하는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그 한강 노벨상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데보라 스미트라고 있거든요. 네네. 이 번역자 결국은 맨부커 상을 그 한강에게 이렇게 타게끔 해줬던 그런 이제 번역자가 부분인데 그런 거 보면은 정말 번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번에 그 노벨 문학상 한강 부분 거는 뭐 여러 작품을 가지고서 한강 씨에게 줬겠지만은 원래 맨부커 상으로 이제 세계에 알려질 때는 결국은 번역이 힘이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습니다. 한강이 위대했다면 데보라 스미스는 더 위대했다.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맞춤형 자동 번역으로 이제 고도화된 부분 것을 보다 더 이제 활용 점정을 찍는 거네요. 휴먼 에디팅을 통해 가지고 어디로 문의해야 되나요? 인터넷에 뭐 찍으면 되나요? 여기로 뭐 올려주시나요? 여기로 올려주세요. 여기입니다. 홈페이지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네네네. 다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도움되는 과 같은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실질적인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요. 네. 제가 이제 해외 학생들 한국 대학 진학할 때 가장 힘든 게 사실은 아까 그 필수 서류 세 가지 증명서, 성적 증명서, 재학 사실 증명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포스티오 인증 국가들은 주로 아포스티오 공증을 받고요. 아포스티오 인증 협약 국가가 아닌 경우는 별로 없는데 간혹 있어요. 네네. 작년까지도 캐나다가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캐나다까지 이제 아포스티오 공증이 됐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제 대사관 그 로터리 공증이라고 해서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진짜 부모님들이 힘들어요. 왜냐면은 한국에서는 아포스티오 공증을 받은 원본 서류를 제출하라 이렇게 다 입시호강에 적어놨어요. 네. 그러면은 6장을 모양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왜냐면 수시 6개 넣는 거니까 네네. 또 외국인 학생들은 뭐 거기에 관계없이 이렇게 이제 그 6개 수시에 제한이 없어요. 10개 또 넣을 수 있어요, 대학을. 그럼 그 많은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되느냐, 원본으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고등학교는 우리는 디플로마 졸업장 한 장밖에 안 줍니다. 맞습니다. 뭐,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성적증명서도 잘 안 끊어주는 학교도 있어요. 네. 성적증명서를 개인에게 안 끊어줘요. 되게 웃겨요. 진짜 좋은 사립학교. 그러면서 너 어느 대학에 필요한데, 그럼 그 대학에 직접 보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위조 변조 때문에 그러나요? 뭐, 이 변조 부분, 그러니까 공정을 받는 건데요. 근데 이제 약간 맹점이 있습니다. 공증이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번역자의 자격을 확인하다 보니까 네네. 공증하시는 분들, 공증인들은 해당 내용을 쳐다보진 않아요.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번역하시는 분들도 그냥 있는 대로 번역만 하실 뿐이라 네네네네. 최초에 이제 뭔가 위변조가 있다면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죠. 그 영어나 그 한국어 외에는 이제 번역 공증을 하는 거고요. 영어로 돼 있는 부분 것은 그대로 그냥 아포스티오 공증만 이제 네. 받으면 되는 거니까 번역 없이.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대학에 문의하면 어떤 대학은 원본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면은 그 대학 와서 원본 대조비를 받아가지고 사본을 제출하고 원본은 돌려주겠다. 네.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대학은 없으면은 원래 그 발행했던 데서 사본 복사본에다가 원본 대조비를 받아오라. 아니 이미 다 미국에서 학기 끝나가지고 한국 들어와 있는데 그거 원본 대조비를 받으러 또 다시 또 그 비행기 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형태가 다양해요. 어떤 대학은 PDF 파일로 넣어라, 어떤 대학은 실물서류를 넣어라, 어떤 대학은 PDF 파일도 넣고 실물서류도 우편으로 보내다, 어느 대학은 방문 접수가 된다, 안 된다, 방문 접수 됐었을 때 원본 대조비 해준다, 안 해준다, 완전 돌아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 이제 만약에 귀국이 이미 이루어졌고 국내에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왔을 때 아포스 인증 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네. 이런 부분 어떻게 지금 서밋에서 백엔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 국내에 들어오시기 전에 준비해야 될 서류는 원장님께 문의해서 이제 꼼꼼히 목록을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현지에서 챙겨야 될 인증은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상당히 이제 안내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내에 입국한 다음에 굉장히 난처하죠. 비행기 값도 또 치르고 나가야 되고. 아니 또 문제는 가서 또 뭐 원본을 더 발부 받으려고 해도 못 발부 받아요. 네. 그럼- 인터넷으로 발부 받는 경우는 있어요. 네. 그거는 PDF 파일로 하면은 좀 아포스티오 공정 어느 정도 좀 쉽게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데요. 네, 일단은 저희도 뭐 원본이나 사본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다 나눠져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저희가 현재는 이제 국내에 다 들어오신 후에 이제 미국이나 뭐 캐나다를 포함해서 저희가 전 세계 주요 한 27개 국가에서 현재 아포스티오나 인증 대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네네. 문의 주시면 네네. 그리고 저희가 원래도 저렴하긴 한데 네네. 이 사이미를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 주시면 추가로 10% 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는 삭제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 27개 국가 현재 아포스티 인증 대행 부분이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좀 문의를 좀 이제 했던 데가 있는데 보니까 이제 원본을 이렇게 아포스티오 공증 받는 비용이랑 네. 그 다음에 PDF본을 아포스티오 공증 받는 비용 자체가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레귤러로 받는 거랑 네. 익스프레스로 받는 거랑 그렇습니다. 초특급으로 또 받는 네. 옵션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별로 또 이렇게 서비스 금액이 좀 다르더군요. 네. 네. 어쨌든 잘 부탁하겠습니다. 네, 제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이제 다양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서밋에서 했었을 때는 뭐 비용적인 측면 말고 다른 업체랑 어떻게 차별화된다 뭐 이런 점이 좀 특징이다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번역 품질은 당연히 좋아야겠죠. 번역 퀄리티. 네, 그래서 저희가 단연간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국내 네. 최고의 통번역대학원 석사 출신 분들이 품질 보증한다고 보면 되시고요. 네네. 저희 뭐 큰 차이점으로는 뭐 저렴하면서도 편리하다. 그래서 네. 이제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해왔던 회사들과는 다르게 저희 홈페이지에서는 이제 123개의 상품 같은 경우는 PC나 모바일로 주문부터 서류 업로드까지 다 네. 가능하시고 견적도 바로 확인 가능하세요. 네네. 네. 그러면
보면은 번역 공증도 그렇고 아포스티오 공증도 신청하실 수 있어요. 네네. 레귤러로 하는 거랑 익스프레스로 하는 거랑 네. 그리고 각각의 이제 차별화해서 네. 그렇게 제공하고 있다는 점. 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학생들 그 부분 것에 지금 포커스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도피 유학 여전히 많아요. 도저히 그 한국 대학 갈 수 없어서 가는 학생들 꽤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 참 안타깝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제 한국에서 해외 대학을 갈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는 모든 데이터가 다 학교 생활 기록부, 네. 학생부에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학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SAT 성적, AP, IB 또 ACT 그 다음에 그 외에 토플 성적을 제출하고 또 애플리케이션 에세이, 입학 에세이도 느낀다. 근데 그것도 못 넣는 학생들이 있어요. SAT 없는 학생. 미국 대학에서 SAT 없이도 받아준다. 한국 수능과도 받아준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학교 생활 기록부 기준으로 받아준다. 미국 대학 워낙 많으니까. 네네.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자, 예를 들어서 학교 생활 기록부의 이 영어로 뭐 물론 다른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또는 공정 서비스 부분 것도 해주시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진행하고 계시다면 어떤 차원에서 그런 것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보통 이제 해외 제출을 할 때는 3개년치의 생활기록부를 보통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네, 성적 증명서 같은 경우는 뭐 영문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생활기록부는 아직 국문으로밖에 발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워낙 긴 서술형이기도 하고 추상적인 표현도 좀 많고 또 이제 우리나라 전통적인 전통놀이, 뭐 봉사활동 이런 내용들이 명칭이 워낙 다양해서 영문화된 자동 발급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당연히 LLM 기반의 어떤 자동 번역 엔진에 관한 네네. 특허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에 특화한 이제 워드 딕셔너리와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네네. 우수하게 1차 번역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대학원 석사 출신들이 다시 꼼꼼히 에디팅을 하기 때문에 최상의 번역 품질을 자랑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뭐 빠르고 그다음에 정확하고 이제 하면서 그 유학 비용 저렴해요. 그 부분 그 서류 준비하는데 네. 유학원 가면 엄청 부르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생활기록부 하나 그거 번역하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맞춰가지고 틀에 맞춰가지고 감수까지 해주시면은 학부모들 이거 꽤 부담해야 될 것 같죠.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막 문의들 하시는 거 보면 네네. 가격에 너무 민감해서 왜냐면 이게 장수가 좀 많다 보니까 그렇죠. 자녀 2명 이러면 더 비싸죠. 예. 더구나 생기부 요새 얼마나 애들 비교과 활동 많이 해요. 그리고 뒤에 과목 세특이라고 있거든요. 교과목 네네네. 세부 특기사항. 네. 거기까지 하면 막 20페이지, 30페이지 막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최상의 번역 품질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단가 꽤 나오겠네요. 기본적으로 완전히 뭐 저렴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거 보통 잡아- 솔직히 한 페이지 정도 하는데 얼마씩 정도예요? 저희는 이제 15,000원에 번역과 감수 다 진행해드리고요. 네. 초중고 원래 이제 어디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게 생활기록부가 네네. 난이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가격 차별화를 두고 있는 데도 있지만 저희는 다 단일하게 15,000원 네네네. 한 페이지를 하고 네. 있고요. 뭐 여담인데 그 네네. 영어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네. 그분이 자녀 그 유학 때문에 본인이 생활기록부를 직접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네. 근데 그 너무 힘들어서 자기 뭐 15,000원 받으면 하시겠냐 그러면 현타 와서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네네. 하시더라고요. 예. 사실 그래요. 우리 여기 원서 접수하거나 서류 접수하고 이제 할 때도 컨설팅 안 하고 한번 해보겠다. 예, 해보세요. 결국은 혼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다시 다 서류 가져오세요. 맞습니다. 한 페이지당 15,000원 부분이면은 근데 뭐 그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20페이지다. 네. 그럼 얼마 안 하잖아요. 30만 원인 거죠. 예, 뭐 크게 부담 없는데 아니 유학 가는데 무슨 뭐 요즘에 30만 원이면은 뭐 어디 가서 와인바 가서 와인 그거 부모님들 마시는 값인데 뭐 그렇군요. 너무 저렴한데요.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거를 동일한 거를 여러 부스로 해서 번역 공증까지 할 때는 문서 비용은 또 추가되겠네요, 그렇죠? 번역료는 1회만 들 이거 차징하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증 추가적으로. 같은 경우야 이제 부수만큼 어차피 이제 공증료 있으니까. 발생하겠죠. 네네. 그러면은 이거 이제 학생들이 신청을 하려면은 솔직히 약간 좀 부담스럽다기보다도 어떻게 하게 해야 되나? 약간 깨름직하다. 왜냐면은 우리 A 자료를 적나라하게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는 심지어 집 주소까지 들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서밋에 서브밋 한다면은 네. 좀 부담돼요. 사실은 개인정보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번책이 있나요? 일단은 뭐 어떤 번역이라도 이제 의뢰를 하시려고 치면 해당 서류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건 이제 너무 피할 수 없는 일이고요. 중요한 건 그 넘겨받은 회사에서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하는지가 저 네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온라인화를 통해서 이제 이 모든 그 처리 과정 프로세스를 네네. 저희가 온라인화를 하면 그 안에서 저희가 정보 보호 이제 기술을 통해서 이제 보호를 할 건데요. 네. 현재는 이제 그 번역하고 온라인 발송만 제외하고는 온라인화를 한 상태고요.
네. 저희가 이제 좀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제 이면지로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면지 사용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네네. 출력 제한도 하고 출력 서류를 이제 당일에 바로 파기를 하고요. 네. 고객 서류 정보는 저희가 2개월 단위로 파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안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2개월 단위로 파기를 하고 있고 고객님들께서 요청을 하시면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도 따로 발송해 드리고요. 네. 네네네. 개인정보 파기 확인서. 네. 네네네. 사실은 이제 요즘에 개인정보에 되게 민감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도 이제 그 부분 것도 부모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해외에서 한국 대학 가는 그 부분 거에 있어서 특히 아포스틸 공증이랑 그 다음에 번역 공증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는 한국에서 해외 대학 가는 경우에 학교 생활 기록부 번역 및 공증 서비스, 네. 번역 서비스 또 공증 서비스 있고, 해외 대학들이 한국의 학교 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바꿔야 돼요.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제 이 부분 것을 그냥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대학처럼 그냥 트랜스크립트 한 장으로 성적 증명서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딸랑 제출하고 하는데 사실은 학교생활 기록부처럼 좋은 자료를 제가 못 봤어요. 전 세계에 많은 그와 같은 데서 리포트 카드 부분 거, 스쿨 리포트라든지 네. 또는 트랜스크립트 받아봤는데 트랜스크립트는 어차피 이제 요약해서 나오는 거고 리포트 카드 부분 것으로 해가지고서 이제 나오고 물론 티처스 카멘트라고 해가지고 교사 코멘트 이렇게 붙어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한국에 가장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것은 해외 대학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한국의 학교생활 기록부가 좀 인정받는 그와 같은 교육 강국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글로벌 투 로컬 했고요. 로컬 투 글로벌 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투 글로벌. 네. 해외에서 해외 대학 가기 문과니까 어차피 다국어 서비스 기준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원격 지원.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오지 상담을 받아본 게 탄자니아예요. 네. 탄자니아에서 문의를 했는데 탄자니아에서 나는 예를 들어서 캐나다에 있는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네. 라고 했었을 때 탄자니아 언어가 따로 있나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 불어를 쓴다. 네. 불어를 캐나다의 불어권에 있는 몬트리올이나 이런 데 가면 괜찮겠지만은 네. 그게 아니고 뭐 UT나 UBC나 아니면은 뭐 워터루나 아니면은 맥메스터나 이러한 대학으로 간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원격 지원 서비스가 가능한지요? 일단은 글로벌 투 글로벌 관련해서는 저희가 서비스는 가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아까 공증이 번역자의 자격을 이제 대면으로 인증받는 부분인데 네네. 이렇게 비영어권의 언어와 그다음에 이제 영어와 이 두 가지의 자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력이 사실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중간에 한번 네네. 한국어를 거쳐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의 번역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네네. 그 부분 것은 어쨌든 온라인으로 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네네. 저희 지금 홈페이지 상에서 신청이 가능한 부분은 아닌데 네네. 일단은 고객님들께서는 뭐 메일이나 저희 네네. 홈페이지에 있는 카톡을 통해서 언제든지 네. 질문이 가능하세요.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아까 이제 이 부모님들이 맡길 때 보안에 대한 중요성, 네. 이제 보안성 부분 거 요거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리고 또 경제성 부분 것도 좀 저렴하다라고 이제 좀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학부모들은 언제까지 되느냐, 네. 이런 부분 것도 좀 사실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서비스에 그와 같은 문서 제공 서비스에 그와 같은 신속 또 그러면서 저렴하고 그러면서 또 보안을 이렇게 좀 추구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학부모들한테 또 학생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정확성, 그러니까 번역 품질이죠. 품질과 그다음에 그리고 다른 일반 서비스 번역 회사보다도 저희가 시간은 훨씬 단축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고 그러면서 저렴하게 진행하고 온라인화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회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보안까지 이제 충족시켜 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유학 관련 서류들을 저희가 다 꿰뚫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유학 관련 서류는 원장님께 여쭤보시고 네네. 이게 이제 서류 준비를 하다 보면 이게 미흡하다 보면 이게 외국의 현지 인증을 또 받거나 이러려면 시간이 이제 막 2-30일씩 네네. 걸리거든요. 그 미흡한 것 때문에 결국 1년을 다시 보내야 했던 학생의 사례를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들었던 네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제출학교의 요강을 꿰뚫고 있는 우리 원장님과 네네. 함께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네네. 민감하실 수가 있는데 너무 저렴한 곳만 찾으시면 서류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저희도 이제 보수해달라고 오는 고객님들이 계세요. 맞아요. 저희도 네. 다른 데 컨설팅 갔다가 다시 오시는 분 많아요. 네. 쌍계 비리떡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입학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학부모님 또 학생들에게 사전 준비의 중요성 그리고 또 무엇보다 또 싼 부분 거보다는 퀄리티
네. 이런 부분 것을 좀 추구하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상으로 서밋을 통해서 서비스를 추구하는 이혁주 대표님과 입학 서류 대비 또 번역 공증 서비스 이렇게 준비한다 이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은요. 저희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그 많은 그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을 저희가 하나씩 혁신하면서 그것도 이제 IT 기술 기반으로 혁신을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보다 그 빠른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전에 저희는 무조건 택배는 3, 4일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어느 네, 순간 네. 2시간 배송까지 줄어들었잖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신속하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면서 품질 안 떨어뜨리고 무엇보다도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충실하게 서비스를 할 예정입니다. 많은 네.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